네, 안녕하세요. 이치, 삼치, 한치 아빠 TV의 이치, 삼치, 한치 아빠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약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잠시 육묘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셋째 한치가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지에는 우리 삼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고양이를 기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남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인근 학교,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 기출 문제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복귀 처음으로 찍을 영상은 2019년도 선덕고 1학기 중간고사 국어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한번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 대한 분석, 독해를 같이 하고 뭔가 분석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향과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 선덕고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어려웠어요. 1등급이 이게 한 82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도 좀 써볼 건데, 중3에서 이제 고1로 올라왔어요. 첫 시험이에요. 사실 A등급 받는 친구들 거의 한 25%, 30% 되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1등급은 4%로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아이들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자사고다 나 좀 잘하는데 했는데 1등급 컷이 82점 정도로 나왔어요. 그 말은 여태까지 막 태어나서 받아본 적도 없는 점수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고, 시험 범위는 이제 선덕고라는 학교는 뭘 쓰냐, 일단 교과서 국어 교과서는 미래 N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부교재가 항상 따라가게 되는데, 네,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뭘 쓰냐, 이 당시에는 미니 마더텅에서 나왔어요.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요 모의고사에서 실제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을 한번 쑥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 이태준의 달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1단원이 시험 범위가 되는데, 이 달밤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간단하게 쭉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갑시다. 나라고 하는 이 서술자가 지금 이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찰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골 때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이런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엉뚱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문학은 항상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내용적인 부분들, 일치, 그 다음에 결국 그 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논리성을 찾아라. 그리고 학교 시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다 모의고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문제이면서 동시에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선생님은 바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위 작품의 전체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지문 문학에는 반드시 달라붙는 문제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서술상이다, 아니면은 특징, 또는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글씨가 굵어가지고 그런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얇은 글씨로 쓸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한 특징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는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선지해서 빠르게 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문제가 33문제나 되기 때문에 이게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자, 주인공과 서술자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이 갈등을 중심으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이 서술자 나가 말 그대로 이 주인공 황수건을 관찰하는 식으로만 드러나고 오히려 이 관찰했을 때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을 보인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 또 틀린 문제의 선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2번. 시대 비판 인식은 여기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정 정지를 하더라도 여기는 비판 의식 전혀 없어요. 3번 제품 제목이 달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이 달밤을 통해서 서정적인 배경 아으 하면서 갑자기 황수건이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이런 달밤의 이 제목의 의미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서정성이 부여되고 제목이라고 하는 거 또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학 작품적인 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3번이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맥락을 한번 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주인공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독자들의 반성을 잘못된 행동은 있었어요. 뭘 하냐?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 독자들의 반성을 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여기 황수건의 선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틀렸다. 5번 행동 묘사를 통해서 행동 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간접 제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아니죠. 나가 지금 주인공인 황수건의 심리를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신의 심리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황수건의 심리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1번의 답은 3번으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살짝만 올릴게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의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서 수건이 그토록 차고 싶어 하던 니은은 다른 사람이 오게 되었으니 이제 나와 수건이 만나긴 어렵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선생님이 니은이 무엇인지를 좀 써놓을게요. 자 방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1번 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갑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토록 차고 싶었던 방울 그러면 이 작품에서 황수건이 방울을 차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 나도 드디어 원배달이 되고 싶다 정식 채용된 약간 우리 가오 있는 유니폼 있는 그 정식 직원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런 황수건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원배달이 됐으면 하겠다. 그 다음에 차게 오게 되었으니 기억을 통해 나와 수건이 만나기가 어렵다. 왜냐 지금 다른 사람이 원배달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수건은 더 이상 신문 배달을 못하게 됐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갑은 적절한 선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건 틀렸고 선지 지우면서 갑시다. 소급법으로 풀어가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귿은 우리 모자란 사람을 얘기를 하는 반편이라고 하는 반쪽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반편은 수건을 지칭하는 말인데 수건은 어리석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불만과 적개심이다. 그래서 이 불만과 적개심을 굳이 드러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번도 틀렸죠. 3번 리을을 보면은 지금 이 은근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근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은근한 말은 인물의 말과 태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그는 한 걸음 또 다가서며 은근한 말로 말을 한다. 그리고 그래섭쇼 어쩐영의 큰 덩어리가 뭐 한 군데 뚫루뚫루 또 터들어왔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황수건이 말하는 주체인데 그 황수건과 나와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황수건은 항상 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요 병에 대한 내용도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사실상 답은 나왔네요. 2번 정이 맞겠죠. 왜 맞는지 그럼 봅시다. 자 미음은 보시면은 미음 자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의
아내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평소 수건이 두려웠던 사건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앞에서도 사실 보시면은 황수건이 종치는 일 중에서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가 네 아내 도망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건의 무능력함으로 지속될 비해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아내가 도망간 이유는 자, 아내가 동서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신세가 남편이 사실 다른 사람 정도만 됐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갑과 정, 네, 두 말만 맞을 뿐 다른 건 틀렸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민망함과 자책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민망함이라고 시옷 같은 경우는 지금 벙긋거리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좀 웃으면서 소리 없이 웃은 건데 이게 민망함, 자책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응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다라고 했을 때 놀라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놀라움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 문학을 풀 때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비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학을 이제부터 공부할 때 비언어라는 것과 그리고 반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 반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면은 비언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몸짓 그리고 뭐 손짓 그리고 행동 이런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 좋겠죠. 그럼 반언어, 요즘에 뭐 준언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속도나 뭐 억양 그리고 뭐 고저, 뭐에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 대한 연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풀어내는 거 그리고 문학의 개념들 좀 잡아줄 거예요. 1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주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적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위주 철저하게 복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문학의 개념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까지 봤어요. 3번 보시면은 가와 다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상의 흔적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와야 되는데 내용들 전체적으로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와 다 모두 수건의 소식을 나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수건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부를 통해서 더 이상 황수건이 배달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소식을 전달해 뭔가 나가 실망감을 갖게 하는 장면으로. 두 번째는 이 황수건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떤 장사를 하다가 망했다 또 아니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이런 지나가는 대목들을 그래서 내용을 알게 한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실 3번에는 답이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번 소지부터 보자. 그래서 2번 가와 다 모두 뜻밖의 인물의 등장에 대해서 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배달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황수건이 원배달이 됐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이 기대감이 아니라 여기선 실망감으로 드러나요. 자, 다에서는 황수건이 드러났으니까 깜짝이야 오랜만이니 수건이 잘 있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보면은 가는 다와 달리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는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목에서 뭐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내용은 드러나진 않아요. 가는 다와 달리 나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심리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는 대화 위주로만 누구 원배달인 어떤 그와 나의 대화 위주로만 되고 있고 심리를 추측하는 대목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그래서 달콤한 포도를 씹으면서 다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지 가에서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 다는 가와 달리 수건에 대한 두 인물의 공통된 평가, 상반된 행동을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의 공통된 평가, 상반된 행동이라고 하는데 역시 딱히 드러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수건 문제에서 자 다음 대목을 하나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
자, 이게 미니 모의고사 연계 지문이에요. 2018년 3월 이제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인데 배비장전이라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로 배비장에 대한 이 애랑과의 관계에서 비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판소리계 소설인데, 자 여기서 볼 거는 그냥 맥락만 여기 보기만 좀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뭐 중요한 부분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너무 초라하구나. 초라하고도 그만두시오. 근데 여기 말들 잘 보세요. 그다음에 말인즉 그러하다. 개가죽이 아니라 도야지 가죽, 돼지 가죽이라도 내가 힘으로만 하라더니 구록피에 두루박이에 노펑거지를 쓰고, 자, 즉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이런 것들 여기보다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뭔가 뭐 비루한 복장을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야 범으로 보면 걔 알겠구나. 군기총 총이라도 하나 들고 가자. 그러더니 자, 이 하인놈 하는 얘기 좀 들어오세요. 무섭거든 가지 맙시다. 얘야 뭐 그러단 말이냐. 내 성정 그런 줄 몰랐구나.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쪽은 지금 양반이고 한쪽은 그의 이방 정도 약간 우리가 하인 관계인데 뭔가 역전돼 있는 이 상황들이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와, 이게 진짜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대목들. 그 다음에 이해야 그러단 말이 뭐 이렇게 하고 배비장인 따라가서 하는 말이 기약에 둔 사랑하는 여자 어서 가 보자. 그래서 이 기생 애랑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빠져가지고 아이고 진짜로 막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낸 대나무로 얼끈 창을 돌아들어 동쪽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대돌에 다다르니 북쪽에 창 밝게 켠 등불 하나만이 외로이 섰는데 깊은 밤 깊은 상경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뭐 이제 공간이 변하고 있고 시간 또한 변하고 있다. 뭐 그냥 체크 정도만 합시다. 자, 높은 단 구멍으로 가서 방자가 먼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구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양반인데 그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 웃기죠. 그래서 쉬인 알이 잘못하다가 일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 있게 들이미시오. 그래서 배비장이 방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민다.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주고 힘껏 잡아당기니, 자 여기 되게 재밌는 약간 이런 풍자 해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보면은 부른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구나. 뱃살이 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좀 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이들의 허세를 보여주는 게 하면서 죽어도 문자를 쓰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막 급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우와 씨발 너무 아파 으악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좀 놓아 죽으려 아이고 내 팔이 잘릴 것 같구나 내 배가 터질 것 같구나 이런 허세를 떨고 있다는 거예요. 방자가 웃으면서 탁 놓으니 배비정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일어나 앉으며 하는 말이 매사의 순리로 아니 되니 큰 낭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을 말하여도 아이를 자 되게 재미있어요. 매사의 순리가 아니 되니 큰 낭패다. 산모의 해산법에는 말하여도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내 상투를 들이밀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만의 뭔가 하나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선지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나에 대한 내용을 알 거죠. 그러면은 보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같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상대방의 엉뚱한 말에 성의있게 대답해주는 반면, 그러면 나에선 지금 누가 대답을 하고 있냐? 나하고 황수건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어요. 갑자기 황두를 먹지 말래. 왜? 그랬더니 병 걸린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 반면 보기는 상대 억지스러운 요구 주저하다가 결국 순응하는 거. 누군데 지금 배비장하고 방자고 얘기하는데 막 높은 거지 쓰라고 하고 개가죽 쓰라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 개가죽으로 만든 돼지가죽으로 만든 거라도 써라. 순응을 하죠. 결국 양반이요. 배비장이요. 괜찮죠. 2번 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면하고 있는 한면, 자 그래서 내가
왜 아플까 또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감이 걸렸을 때 독감 주사를 맞으면 몸이 살짝 아프죠. 왜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그 항체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두를 맞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우두를 맞지 마. 왜? 아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 근데 보기는 문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류가 드러난다. 이게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 맥락을 우리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적절하죠. 2번은 3번 나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목적을 갖고 살아온 인물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있는 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사회 지위와 관계없이 목적을 갖고 살아온 인물 누구? 여기서는 황수건을 말해요. 황수건이 대화의 주체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자, 보기는 신분이 낮은 인물이 신분이 높은 인물을 조로 가면서 누구? 바로 방자가 여기서 대화를 이끌고 있죠. 그 맥락 파악하셔라.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나는 지능이 모자라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면모, 인물의 면모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한편 보기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체면을 지키고 허세, 이런 허세들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나의 돌멩이는 황수건이 새 급사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이거 맞아요. 이런 거. 근데 보기에 구록피 두루마기의 높은 거지는 배비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속는 척하며 있는 소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틀린 대목을 보면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속는 척 있는 소재가 아니라 우리 이 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자, 애랑을 이건 만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기 부분이 틀렸다. 답은 그래서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포인트를 잡아가며 풀어가면은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3에서 만약에 선덕고라고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자사고인데 이과형 그리고 이제 되게 국어가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가지고 1학년 때 조금 여러분들을 압박을 할 거예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 키워드만 쓰는 친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장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열자 내외로 한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해서 순박한 마음씨에 대한 소수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표현을 3어절 그러면은 이 열자 내외 그리고 3어절로 드러내라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그러면 여기다가 좀 살펴보면은 뭘 있을 수 있냐 지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만 잡을게요. 지금 선생님이 다 써야 되니까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잡수시라고 그리고 사와습조 그래서 이 열자내외라고 해서 황수건의 이 대사가 지금 감사할 줄 자기에게 돈 빌려준 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 황수건의 선한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물의 순박한 마음씨에 대한 소설자의 생각, 즉 나의 마음을 보니 그 포도를 살살 입에서 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근한 순정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목을 여러분은 어디서 사실 확인을 하셨어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잡수라고 사업습조 여기가 대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은근한 여기 순정의 열매 여기가 서술형의 포인트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맥락들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33문제가 있는데 길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더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대목을 보면은 미래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슬픔의 기쁨에게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너에게 이제 의인화되고 막 그다음에 역설법 나오고 그다음에 낯설게 하기 나오고
지금 작품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말을 건네는 투도 있었고, 그리고 의인화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 낯설게 하기 기법도 있고요. 이 작품에서 뭔가 반복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시어의 뭔가 상징적인 의미들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사실 지금상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 강의가 한 3시간 4시간짜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경향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분석 강의는 선생님 언제 하시나요? 시리즈겠죠.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 다 올리고 나서 아마 내신 들어갈 때쯤 되면은 미리미리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냥 오늘은 핀포인트 강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나에 대한 작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눈발이라면 지금 여기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허공에서 뭐 쭈삐쭈삐 뭐 음성 상징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눈깨비가 되자라고 되지는 말자. 그래서 여기 진눈깨비는 여기 세모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쳐야 되는 대목은 뭐냐? 따뜻한 한방눈이 내리자. 이러고 뭐 그 창문가에 가서 편지가 되고 3살이 되자.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얘기들, 요거를 좀 이 작품에서는 대조적으로 쓰이니까 요거 포인트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여기서의 뭐뭐 하지 말자, 뭐 청유형으로 뭐 되자 되고, 그래서 뭐 가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형식이 좀 반복적이라는 거, 그래서 반복형이 속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그 집으로 집을 짓고 뒤주 안에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그 안에 너를 비자형으로 결박해서 쌓고 뭐 쌍배목 걸쇠로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너 어이 그리 안 오더냐. 그래서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도 30달이다 나의 왓볼 하루 없으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뭔가 연쇄도 있었지, 반복도 있었지, 과장도 있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별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인간적으로 1년 12달 그리고 하루도 12시간 아니 24시간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안 오니? 너 진짜 오다가 테러리스트한테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막 수개수개 막 꽁꽁 몸에 자물쇠 묶여가지고 어디 뒤주 안에 갇혀있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 그런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설시조로서 형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지금 이 학교가 굉장히 꼼꼼하게 문제를 잘 낸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와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역설적 표현을 통해, 그리고 의인화된 청자의 말을 건네는 방식, 뭐 이런 거 유사한 방법을 통해, 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뭐 일면의 화자를 통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근데 슬픔에 대한 사회적 통념, 슬픔은 사회적 통념으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요 맥락, 요거만 잡았으면은 사실 통념을 따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난 두 번째도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거리감을 드러낸다기보다 오히려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눈발이라면 우리 눈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요거는 괜찮죠. 답이에요. 4번 보면 가와 달리 나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달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눈이 나온단 말이야. 한방눈도 나오고 봄눈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제 겨울에서 봄 오는 그 시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달리라고 하는 거는 틀렸죠. 그다음 5번 가와 달리 나는 이면적 화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이면적 화자라는 거, 그 다음에 표면적 화자라는 거, 여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면이랑 표면의 화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 화자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면의 화자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들이 있는 거야.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샵. 여기는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 여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앞서서 우리 보시면은 이런 말이 하나 나와요.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게 1인칭 대명사인데 이거는 화자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달리도 아니고 나에서는 나는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6번에 5번이 될 수는 없다. 괜찮았죠 문제. 7번 표현상의 특징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작품에 대한 철저한 기본기, 내용 이해, 그리고 얼만큼 적용을 잘 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해, 슬픔의 기쁨에게인데 유사한상황과 병렬적으로 배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할머니에 대한 내용, 가난한 할머니, 귤파는 할머니, 그리고 동사자에 대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병렬적 배치하여 사회적 약자, 이웃들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교훈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해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니은 괜찮죠. 그다음 디귿 특정 음은, 여기서 특정 음은 니은 반복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적 대상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니은이라고 해서 이 눈에게 또는 나나 아니면 너라고 하는 대상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 디귿은 틀렸다. 그 다음에 동일한 어미 반복을 통해, 여기 동일한 어미 뭐뭐 하겠다, 겠다, 다, 뭐만다, 여기 종결 어미가 사실 반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제의 의지를 강조하겠다. 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의지에 대한 표현, 우리 뭐뭐 주겠다, 주겠다. 그래서 자, 우리 이 get이라고 하는 이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추측도 의미가 있지만, 나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 맞겠어, 기말고사 100점 맞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지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은 우리가 이렇게 1번으로 잡으시면 좋겠죠. 이거 편집이 이게 조금 열로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사음보의 반복을 통해 전통적인 한해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사음보는 맞아요. 근데 한해 정서랑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으로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8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의 내용을 보면 나의 화자가 우리가 눈발이라면, 우리 눈발, 안도현 선생님 잘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눈발이라면은 가청자에게, 그래서 청자라고 하는 건 듣는 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너라는 대상,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줬던 기쁨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쉔키, 이 기쁨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아마 인간답게 살아라, 야 이 새끼야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겠지. 보면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없죠. 응 아니야 돌아가. 2번 창가에 내리는 진눈빼기 같은 사람이 내리면 진눈빼기 같은 사람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감 못했죠. 진눈깨비가 그친 길가를 걷기로 결심한 모습을 안 했죠. 오히려 이제 훈계를 해야 돼. 그러니 약간 이제 교훈충이 돼야 돼. 그래서 잠 못 드는 사람들의 사연에 평등하게 울어준 적 없어서 아쉬워. 그래서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답은 8번에 5번으로 가는 게 좋겠죠. 사실 이 문제는 좀 주는 문제였어요. 되게 평이하죠. 쉬워요. 9번이 사실상 많이들 이제 틀릴 수 있는 내용인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왜 그런지 한번 알려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시조라고 해서 뭐 종류가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3장 69 45자 내외다. 그래서 암보다 대체적으로 사사조 음수를 갖는다. 뭐 이런 특징들. 그러다가 우리가 사설 시조로 오면은 뭔가 정형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조든지 사설시조든지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 종장의 첫 음보. 그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몇 음절? 3음절이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2학기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자, 이 종정의 초등법은 삼음절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이건 답부터 볼게요. 2번 선지 보면은 형식적 제약이 없는 사설시조의 형태를 통해 요거에서 많이 애들이 엄청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시험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네. 엄청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 제약이 없는 사설시조의 형태,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요. 형식적 제약이 있다라는 거야. 대신에 평시조랑 사설시조랑 비교해 봤을 때 정형성은 당연히 누가 더 커? 시조 쪽이 더 크지. 그래서 여기가 정형성은 더 크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정형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어이. 그래서 왜 글이 안 오더냐? 네, 뭐 이런 식의 2인칭의 표현들 나오죠. 그럼 말 건네는 거 청자 있는 거야. 자,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여기 보면 이게 결국 뭐냐? 자신의 생각 강조하는 서리법이라는 거야. 답이 없어. 이미 답정너야. 너 왜 안 오더냐? 너 이 글이 안 오더냐? 이런 얘기.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임의 원망 마지막에 드러나죠. 종장에서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연쇄되고 열거되고 나열되고 있는 우리 중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가장 열거동에 해학적으로 이미 오지 않는 상황, 이런 특징들. 근데 이 9번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게 요거를 2번 선지를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10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나의 A와 가장 의미가 유사한 시어 하나는 무엇이며 그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자 주제와 관련하여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에서 나의 A 그러면은 A를 보면은 한방눈이거든요. 네, 따뜻한 사람들 포근하게 덮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봄눈이야. 그래서 봄눈의 함축적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는 존재.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지금 답에 대한 키포인트만 쓰는 건데 여러분은 시어는 봄눈이고 봄눈의 함축적 의미는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셔야 감점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마이너스 1점씩 감점돼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안 쓰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파수꾼을 볼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드라마 아예 연극으로 나오고 가나다. 그래서 춘장과 다의 갈등. 그래서 군부 당시에 누구 이강백 선생이 좀 이제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간단하게 구조만 잡읍시다. 자, 이 파수꾼 다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권력에 굴복해 버립니다. 갈등 구조에서는 자, 우리 촌장이 있어요. 촌장. 그래서 이 촌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촌장 밑에 가와 나라고 하는 그의 하수인 졸개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바라봐야 될 우매한 관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서사극의 형식으로서 또 서사극이면서 실험극의 형식을 많이 띈다라는 거를 아마 선생님하고 내신을 하게 되면 다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군부 독재 당시의 사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니 이런 돌려 말하기로 우화적인 요소와 우의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등장하는 인물 카카오 페이지에서 선물이 왔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페 짱 재밌죠? 11번에서 여기 포인트를 보면은 자기가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포인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은 파수꾼가 그래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북만 쳐요. 그 다음에 파수꾼 나어는 무비판적으로 권력을 추종하며 진실을 믿지 않으려는 자 자신의 소임만 맞춰가지고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라를 망치죠. 자기 개똥철학으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안돼.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자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권력의 굴복. 그래서 마지막에 띠리링 배경음악과 함께 쓸쓸한 종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촌장이 여기 4번에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가공의 적, 일이라고 하는 가공의 적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을 단합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자신의 개인의 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었어요. 나름 이건 쉬운 문제. 5번 보면은 촌장에게 기만당한 채 유명한 민중들, 그래서 이 민중들이 누구로? 우리 관객들로 나중에 다시 보여지는 모습들 같이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1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자, 촌장과 여기 촌장의 발화, 그 말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딸기를 한번 볼게요. 딸기.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막루를 부순다. 그런단다. 이럴 데 없고 흰 그릇만 있으면 굴을 외치면서. 자,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넌 나랑 딸기를 더 먹고 싶어. 딸기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었어? 딸기는 자,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나의 권력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파수꾼 달을 회유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게 드러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의 질서 유지와 파수꾼의 희생을 강조하며 파수꾼 달을 압박하고 있다. 니은을 보면은 파수꾼 나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평생을 살면서 해왔던 일이 허수아비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던 구름만을 고집한다면은 이런 것들 모두 허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 파수꾼은 헛북친 거이면서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대. 이게 왜 파수꾼 나의 잘못인가요? 이 사태를 만들었던 촌장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약간 너 때문에 저 사람들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니까 이거는 아니지. 압박하고 있는 모습 맞죠. 자, 답은 3번인데 왠지 봅시다. 파수꾼 다의 의견을 조롱하는 듯한 말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우습기도 해. 근데 자, 여기 내용을 맥락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서 웃으며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이황을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 가서 울타리를 졸랐다 막로 세웠던 양철부들 두들기도. 자, 오히려 여기서는 자기가 지금 파수꾼 다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야. 근데 지금 파수꾼 다의 말을 조롱하듯이 이런 얘기는 아니야. 오히려 이건 약간 자조적인 그래서 이 이리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자백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파수꾼 달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파수꾼 달을 보시면은 아하, 넌 그 아름다운 걸 믿지 않는 거야. 왜? 내일 되면 그거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자, 보시면은 유리한 반응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러면 내일 보면 안 돼? 내일 보면 그거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얘야 넌 다시 마을에 오지 마라. 뭐라고? 일생을 여기서 지내. 왜? 내가 이겼으니까. 넌 내 추억이야. 내가 그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거 오지 마. 너가 오면 마을이 평화가 깨져.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이렇게 문제 풀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번 내용. 그러면은 아마 시험에서 1학년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모의고사 또한 역시 나와요.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해보려고 해요. 희곡이라고 하는 거, 소설이라고 하는 거, 소설, 그 다음에 희곡. 제일 여러분이 크게 구별을 해보시는 게 서술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서술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시점 또는 시간 구성,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로 우리가 서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술자는 여기에는 우리 소설에는 있어요. 하지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희곡에서는 서술자 대신에 인물들이 대사의 행동, 지시문을 통해서 작품을 그게 전개를 이끌고 간다. 시점이나 시간 같은 경우도 소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과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현재.
서술 전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희곡 같은 경우는 발단은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거 있어. 그 다음에 갑자기 위기보다는 절정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강, 대단원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 공통점이 있어서 그 구성 단계도 같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 이론 개념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13번에 1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선지.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하지만 들려주는 듯 하지만 희곡은 배우들이 직접 보여주는 모임입니다. 쇼잉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3번 희곡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 다음에 소설과 달리 현지형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선지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4번 무대 상연을 하기 때문에 희곡은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지만 무대라고 하는 좁은 공간 안에서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이기 때문에 제약이 당연히 있겠죠. 소설은 상상의 나래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겠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5번 희곡에서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도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이다. 아무래도 시공간의 제약 당연히 희곡에만 있겠죠. 소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제약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1번으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서사극, 아까 선생님이 서사극이랑 실험극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서사극이 뭐지? 그러면 전통 연극이라고 하는 요 요소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서사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차이를 잡아보자. 전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 그래서 무대 위의 햄릿은 진짜 햄릿이지 특정 배우가 아니면 무대 상황도 현실처럼 보여야 되는 거다. 되게 리얼리티를 좀 요구해요. 전통극에서는요.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그래서 이게 연극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낯설게 하기 기법,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설명하듯이 나레이션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파수꾼들에게 각각의 역할리를 친숙한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이거를 좀 딱딱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맥락을 본다라면 이건 서사극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배우들이 특정 인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건 전통극에 대한 얘기잖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파수꾼 단은 관객의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연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객들은 객관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냉철하게 파수꾼 다의 행적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공감의 연민과 공감을 일으킨다. 이건 적절하지 않지. 자, 무대 배경인 막루와 울타리를 시대를 짐작할 수 없도록 제작한다. 이게 맞는 거죠. 왜? 그래야만이 보여지는 대로 지금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연극이구나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촌장이 1인 다역을 하고 있어요. 나레이션도 하고 촌장 역할도 하고 있는데 물품 운반인도 하고 있고요. 근데 관객들이 알아차리게 해야죠.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참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 개념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15번 자,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던 건데 황지우의 새들도 뜨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A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요렇게 나와요. 파수꾼 단은 잠시 후 양철복을 조용히 떠들게 한다. 여기서는 결국 현실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주저앉는 결국 현실에 대해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 군사정부 안에서 이 황지우 새들도 새당을 뜨는구나 해서 어디에 나오냐? 영화관에서 애국가 제청하면서 우리가 새처럼 날아가지 못한 현실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거에 대한 표현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사실 점층법이야. 그래서 자, 윗글에 A와 같은 태도 잘 드러나는 두 시행이 찾았고 표현법까지. 그래서 점층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커져만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죠. 올라가면 점층이야. 근데 만약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점강이라고 그래. 오케이? 자, 요런 특징들, 그래서 점층법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통곡헌기라고 얘기를 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 뭐 이래서 박지원의 우리 수필이 있는데, 요것 또한 역시 어렵지 않아요. 금방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 잠깐만 계세요. 자, 선생님 여기다 충전기랑 그 다음에 히터가 너무 세서 히터 좀 끄고 올게요. 건조해가지고 이 목소리랑 그다음에 눈이랑 너무 말라버릴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해서 일단은 마지막 네 번째 문학인데 요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16번 문제 1번 선지를 많이 골랐었는데 1번 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백탑이 헌신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백탑이 스스로 나타난 거 아니지. 우리가 서서히 가면서 이제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 태복이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겁나게 들뜬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에 대해서 흥취와 또는 들뜬 이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뭐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러니까 주객전도 표현은 여기까지 맞아. 근데 여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결국 이렇게 나뉘겠죠. A, B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표현에 대한 특징들은 거의 다 맞지만 여기 실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할 거거든요. 문제의 선지들이요. 아마 앞부분 가지고만 다 소거가 될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건 시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뒷부분까지 다 두 개를 맞춰서 봐야 하는 게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 뭔가 흥취, 흥겨움, 들뜬 심정은 태복의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자,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니은을 보면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동 벌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자신의 현재 상태의 묘사 맞죠? 요동 벌판을 보고 싶은 기대감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요동 돌판의 광활함을 우리가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뭘 받은 거야? 현기증을 느끼는 건데, 그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대국이구나, 중국이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은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이 단지 하늘에 있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도치식으로 표현한 건 맞는데 이거 맞는데 인간의 숙명의 한계를 깨달은 뒤에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비유를 통해 활용하여 통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뒤 의견을 묻고 있다. 여기가 이제 함정 킬포였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아까 나왔던 내용 서리를 잘 활용해 보세요.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지규적인 표현이지.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의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즉, 이 통곡 소리가 웃음소리와 다르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건 서리의 질문이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라면은 사실상 자, 여기에서 이게 좋은 문제였어요. 비유는 맞고 통곡 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의견을 묻고 있다, 이 말이 아니야.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우리 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5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갓난아이의 감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5번 미음을 보면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네. 그래서 슬프거나 화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야 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줘. 가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왜 우는지, 왜 감동해서 우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얘기, 자신의 생각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16번에는 우리가 5번으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야. 17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 가장 적절한 것은 얘기를 했는데, 자, 갓난아이가 실정은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야. 다야. 나 2번 갓난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통해 지극한 감정을 표현해낸다. 방금 이것도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어느 감정에 감동을 오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있죠. 우리 마지막 대목 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여기의 대목을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 대목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자, 여기서 갓난아이가 왜 처음에 얘기를 하는지 이런 감정들, 그래서 해와 달 감동하는 줄 아냐, 이런 부모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네, 이런 얘기들을 보신다라면은 우리가 3번 선지에 대한 얘기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고, 4번 갓난아이가 울게 내버려 두는 것은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울게 내버려 울어야죠. 아이 안 울면 죽어요. 그 다음에 5번 갓난아이가 울음을 통해 기쁨과 즐거운 감정 표현하는 거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쁨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미 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17번의 답은 우리가 2번으로 볼 수 있고, 18번 서술상의 특징.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험지 풀어보시면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상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 박지원과 그 다음 여기에서 대화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거든요. 문답 형식으로 구성됐을 때 예대물들의 사례를 들어 상대 주장 보완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가는 틀렸어.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적절한 비유를 들어 인물 간의 발생 갈등,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나가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답은 몇 번? 3번. 둘 다 맞았어. 왜 맞았는지 보자. 문답 구성하여서 주장 논리적으로, 그래서 박지원이 자신의 생각을 뭔가 논리적으로 막 펼치는 근거에 대해서 이게 본문으로 드러나는 거고. 4번 라를 보면 통념을 뒤집는 발상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울음에 대한 임시, 우리가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슬플 의미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환희, 이런 칠정에 대한 그 감정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8번에 3번이 답이다. 19번 같은 경우는 그 울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목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좋냐? 자, 일단 지우개를 한번 지워봅시다. 샤샤샤샤샤샤샤 어디 부분인지 한번 찾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를 찾아야 돼요. 이 문장 막히고 없네, 요렇게.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썼어야 정확하게 답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무엇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그 기능은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다. 보시면 좋아요. 19번의 답까지 우리가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14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민의 2- 미래의 2-1단원 요거는 미쳐야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제자 황승에 대해서 황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눈물겨운 제자야. 그래서 이 제자를
황상이라고 하는 친구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 읽기 방법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 내용이 지금 보기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내용을 같이 찾아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간은 민첩하고 총명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거는 꼭 나랑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4번 선지 정도 어울리죠. 그 다음에 나 기억은 그 과정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학문적 성취를 이룬다는 뜻인 것 같아. 기억이라고 하는 문장이 무엇이냐?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어려워도 일단 뚫고 나면은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어려운 말의 의미를 이렇게 1번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거. 다 보면은 제자의 황상은 아둔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나 봐. 다다는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대목에서 이런 게 2번에 대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도 성실함의 가치를 알려주는 선생님 계셨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고 가르침 비슷해. 황상도 다산에게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이 우리 몇 번으로? 5번으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게 뭐가 있냐? 결국에 3번 선지. 그 스님 의도를 왜 이거를 썼을까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의도 추론이 안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교과서 시험 범위에 몇 문제 나왔어요? 20문제. 나머지 13문제 약 3분의 1은 뭐에서 나왔다? 부교재에서 나왔다. 실제 학교 비중이 부교재 비율이 반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쭉 보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여기서는 일단 한번 좀 끊어갔다 갈게요.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뭐 일부 배터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배터리가 될까 안 될까?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갈게요. 여기서 끊었다가 그래서 끊었다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범위 여기까지 했으니까 부교재 범위 바로 이어서 충전기 꽂아놓고 다시 찍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실 많은 어른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 그 다음에 여기 영상 해설 영상이 있으니까 시험지도 무료로 줄 거예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